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어율 0%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당신의 피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 시간은 심리학적으로 감정적 비무장지대라 불립니다. 낮 동안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논리와 이성,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두꺼운 갑옷이 강제로 벗겨지는 유일한 시간이죠. 지금 당신의 뇌는 마치 전원이 꺼진 관제탑과 같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에너지는 바닥났고 오직 날것의 본능만이 눈을 떠 당신의 심연을 헤집어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하루 중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이 시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사소한 걱정들이 이 시간에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당신을 덮칩니다. 낮에 당신이 철옹성 같은 성벽 안의 성주였다면 지금의 당신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광야에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텅 빈 방 안의 정적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 당신의 귀를 때리고 어둠은 당신이 외면했던 불안들을 하나하나 실체화시켜 눈앞에 들이밉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무방비 상태에서 찾아오는 환각적인 진실입니다. 뇌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재료인 외로움을 꺼내듭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간관계의 균열이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지고 나만 홀로 고립되었다는 착각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성은 잠들어 있고 감정만이 비명을 지르는 이 기이한 불균형,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번 새벽마다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리거나 밤을 지새우며 자책에 빠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정체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 증상이 사라져야 맞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도 이 새벽의 한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지독한 외로움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어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이 꿈속에서 막 가지고 돌아온 어떤 초대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눈을 뜬 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보낸 아주 잔인하고도 정교한 초대장입니다. 혹시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누군가와 즐겁게 웃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나요? 뇌과학적으로 이 시점에 당신은 꿈의 잔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하이퍼 루시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꿈속에서 만끽했던 그 따스한 온기는 눈을 뜨는 순간 차가운 방 안의 공기와 충돌하며 극심한 정서적 기압차를 만들어냅니다. 뇌는 이 급격한 변화를 위험으로 간지하고 즉각적인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느끼는 심장 끝에 아릿한 통증입니다. 이 초대장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을 집요하게 던집니다. 지금 너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낮에는 스마트폰의 알림음과 바쁜 일과라는 소음이 이 질문을 가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음이 거세된 이 시간, 당신의 신경계는 마치 안테나를 최대한 높인 무전기처럼 필사적으로 연결의 신호를 찾습니다. 친구들의 SNS를 뒤적이고 이미 끊어진 인연의 프로필을 훔쳐보는 행위는 사실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정적이라는 빈 공간을 공포라는 물감으로 채워넣으며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외로움이 현실의 결핍보다 훨씬 과장되어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새벽의 어둠은 돋보기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인간관계의 아주 작은 틈새조차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균열로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찰나의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허망함은 곧이어 나만 홀로 이 섬에 갇힌 건 아닐까라는 근원적인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잊지도 않은 죄목으로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갈증의 원인이 정말로 타인의 부재 때문일까요? 만약 당신 곁에 누군가 누워있어도 이 공허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추적하고 있는 온기가 타인의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진짜 온기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당신을 버려두고 사라졌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기괴한 슬픔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슬픔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까지 당신을 안아주던 그 따스함은 누구의 것이었나요? 놀랍게도 새벽 3시의 뇌가 필사적으로 추적하는 그 온기에
90%는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이 잃어버린 과거의 나입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가장 찬란하고 안전했던 시절의 조각들이 현실의 차가운 침대 시트와 부딪히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적 기압차가 발생합니다. 뇌는 지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을 붙잡으려는 어린아이처럼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의 잔상을 붙잡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이 가진 결핍을 가장 잔인하게 확인시켜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라진 온기를 찾아 기억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 그 사람만 곁에 있었다면 같은 가정법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유령처럼 떠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때 느꼈던 괜찮았던 나, 즉 충만했던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새벽의 돋보기는 현재의 초라함을 수십 배로 확대하고 과거의 행복은 수천 배로 미화합니다. 결국 당신이 느끼는 이 지독한 한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과거라는 난로만 쬐며 현재라는 거실을 방치했기에 발생한 냉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겨울에 꺼진 난로 앞에서 지난 여름의 햇살을 추억한 것과 같습니다. 추억할수록 현실은 더 춥게 느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온기는 더 빠르게 달아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허망한 추적놀이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억을 더 깊이 파헤치며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밀어넣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과거의 온기에 집착하며 현재를 비우는 사이 당신의 본 모습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신이 이 추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낮 동안 누군가를 위해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타인을 위해 빌려주었던 그 많은 온기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어 만든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새벽마다 당신의 가면이 녹아내리며 드러나는 그 흉측하고도 슬픈 진실,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얼굴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은 대체 어떤 말을 하려고 당신을 깨운 걸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낮 동안 연기했던 가짜 나의 자네들입니다. 혹시 오늘 몇 번이나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었나요?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몇 번이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나요? 새벽 3시는 바로 그 감정 쓰레기통이 뒤집히는 시간입니다. 낮에 당신이 유능하고 친절한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할수록 진짜 당신은 더 깊은 병을 앓게 됩니다. 이제 관객들이 모두 떠나고 조명이 꺼진 새벽, 분장을 지운 당신의 초라한 민낯이 거울 속에서 당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적 퇴근이 강제로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무거운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새벽의 정적은 그 가면을 지탱하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가면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둔탁한 소리에 당신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는 것이죠. 이때 느끼는 공허함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구멍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방치하고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어 살았을 때 생기는 심리적 공동화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비명을 지르며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거니? 특히 타인에게 에너지를 아낌없이 퍼주는 친절한 사람일수록 이 새벽의 블랙홀은 더 깊고 어둡습니다. 당신이 빌려준 온기는 타인의 하루를 데워주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의 내면은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포는 사실 이제 나 좀 돌봐달라는 내면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오해하고 다시 타인의 SNS를 뒤지며 또 다른 가짜 온기를 찾아 헤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살 건가요? 새벽마다 찾아오는 이 불청객은 사실 당신을 괴롭히러 온 악마가 아닙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진짜 나가 건네는 마지막 연애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 속에 적힌 문장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새벽마다 이 지독한 고문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연애 편지에는 대체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외로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지독한 외로움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가장 뜨겁고 정직한 연애 편지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새벽 3시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깜빡이는 마음의 비상등입니다. 낮 동안 당신이 애써 무시했던 상처들, 타인을 위해 억눌렀던 욕망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이 통증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서이자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가 되었다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제거해야 할 암세포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외로움은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비명을 지르며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이죠. 새벽의 정적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감옥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당신 자신의 진심과만 마주 앉게 하려는 특별한 독대실입니다. 이 비상등이 켜졌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추는 곳이 어디인지 가만히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위로입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당신은 타인의 온기를 구걸하며 정작 자신의 엔진은 식어가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의 한기는 당신에게 스스로 온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손님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텅 빈 내면에 스스로 불을 지필 땔감을 건네주러 온 것입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압박감은 놀랍게도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지독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 문장 끝에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주는 이 거대한 공포를 어떻게 혼자서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방 안에서 혼자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사실 이 정적 속에는 당신만 모르는 거대한 연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마지막 조각은 무엇일까요? 이 긴 새벽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하게 될 진짜 풍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새벽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방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고 믿겠지만 사실 당신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진실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셈입니다. 새벽 3시는 당신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관계의 소음이 걷히고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이 각자의 정직한 외로움을 공유하며 홀로 걷는 거대한 행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이 차가운 공기는 옆집의 이웃도 바다 건너 이름 모를 누군가도 동시에 마시고 있는 인류 공통의 숨결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독을 결핍이 아닌 연대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구명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항해사들과 같습니다. 어둠 때문에 서로의 배가 보이지 않을 뿐 우리 모두는 같은 바다 위에서 같은 파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시린 감각은 당신이 이상해서 생기는 고장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가장 투명한 본질이 새벽이라는 틈새를 통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신을 몰아세우는 채찍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가장 고독한 순간에 비로소 인류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정직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새벽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 아래서 다시 가면을 쓰고 버틸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비워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은 당신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가장 순수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며 휴대폰의 파란 불빛 뒤로 숨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정적이 주는 기묘한 평온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새벽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할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일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비상등이 서서히 꺼지고 창밖으로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을 구원할 온기는 결국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만약 이 지독한 외로움이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당신의 뇌가 단순한 신호가 아닌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단계의 신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치명적인 징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